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검토 방침에 전북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새만금과 인접한 김제에서는 시의원들이 집단 삭발에 나서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미래교육 시스템 전환을 위해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교육이 수업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이 술집에서 옆자리 시민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하고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2024학년도 전북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의 합격당 수가 하향 조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검토 방침에 전북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만금과 인접한 김제에서는 시의원들이 집단 삭발에 나서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잘려나갑니다. 싸늘한 이발기에 머리카락을 내맡긴 김제 시의원들. 목은 메고 눈시울은 빨개졌습니다.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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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수립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지 이틀 만입니다. 새만금과 인접한 김제의 경우 새만금 개발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10여 년간 인내하고 지켜보았던 새만금 사업이 다시금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 같아 참으로 애석하고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 씌우며 국책사업인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전북에 죄가 있다면 애끓는 심정으로 30년 넘게 오매불망 새만금의 성공을 기다려온 것밖에 없다는 것. 김제 또한 황금갯벌을 새만금에 헌납하고 희망 고문을 당한 죄밖에 없다. 우리의 분노와 간절함이 하늘에 가 닿기를 바랄 뿐이다. 삭발을 단행한 11명의 의원 등은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며 투쟁 수위를 높였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역 차별이자 전북 홀대라며 강력한 항의를 표시한 겁니다. 신공항엔 28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29년 조기 개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김제는 예산을 주지 않아서 식물의 지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도내 기초의회 차원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집단 삭발에 이를 지켜보는 지역민도 침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전북에 들어오고 전북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산을 깎아버리고 또 로드맵을 전체를 새로 그린다고 하니까 진짜 전북에서는 희망을 많이 걸고 있는 것이 새만금인데 앞으로 진짜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새만금 예산 삭감 철회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북 정치권 또 500만 전북 도민 등과 연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미래교육 시스템 전환을 위해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수업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 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채견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생생한 수업,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전북 학교 수업 현장의 변화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과 스마트 기술이 혼합된 에듀테크를 활용한 1학생 1스마트 기기 보급을 통해 미래교육 시스템 전환에 나섰습니다. 2023년을 기점으로 전라북도의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 보급이 시작되는 만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 환경이 현장 중심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 학생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보급되는 스마트 기기가 미래교육 수업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북 지역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집체교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학생들에게는 수업 만족도를 높이고 교사들에게는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딩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지원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뭔가 이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어서 저희가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 트렌드 아니면 새로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들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교사들은 현장 중심의 생생한 디지털 전환 수업의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현장에 모인 교사들에게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청에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어떤 큰 흐름이 이렇게 한번 태동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일회성 행사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 연구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아래로부터의 지속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어봅니다. 전북교육청은 일선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수업 사례 공유 프로그램과 교사 대상 기기 활용 교육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단순 스마트 기기 보급에만 그치지 않고 기기를 활용한 현장 맞춤형 교육까지 두 마리의 토끼잡이에 나선 전북 미래 교육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2024학년도 전북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의 학급당 수가 하향 조정됩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학생 수 배정 계획에 따라 내년 고교 신입생 입학 정원은 16,797명으로 올해 17,794명보다 997명 감소됩니다. 이는 지난 2007년생 입학에 따라 올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신입생 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주 지역 평주나 일반고의 경우 학급당 28명에서 2명 줄어든 26명을, 익산 지역은 학급당 27명에서 3명 감소한 24명을 배정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술집에서 시민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A 경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지난 1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 시민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하고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귀농 기촌이 지역 소멸을 막거나 늦추는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9년 전 서울 관악구에서 충북 괴산군으로 내려와 정착한 한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HCN 유수환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원동에 살다 귀촌한 오창학 씨. 2015년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50대 중반에 충북 괴산군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네네. 예, 양 옆으로 다 산이 있고 앞에가 정남향으로 확 트였거든요. 올해로 정착 9년째, 이제 어엿한 충북 괴산군 문강면 주민입니다. 땅하고 나오는 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완전 친환경이요. 약을 하나도 안 했어요.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는 귀농 기촌인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오 씨는 2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동네와 지금 사는 곳이 자매 결연지라 사전 탐색을 해 정보를 모았고 시골살이를 결심한 이후에는 귀농 기촌학교도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귀농학교 수료하고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그 용접 학원이 있어가지고 용접도 수료하고 그리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 100시간을 갖다가 채워야지만 혜택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귀농 교육 먼저 받고, 그리고 내가 나한테 맞는 기술 같은 거 있으면 기술도 배우고, 하여튼 배울 수 있는 거는 다 배워와서 오는 게 좋아요. 오창학 씨 같은 기농 기촌민들이 괴산군에는 적지 않습니다. 괴산군에는 기농 기촌 협의회가 2018년 만들어져 500여 명의 괴산 정착민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옥성 1위에 현재 47가구가 그 마을에 이제 그 마을이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5가구가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32가구가 이제 그 기농기촌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괴산군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기농 기촌을 지원하는 13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골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최근에는 주민 소통과 네트워크 강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필요할 때 무언가를, 내가 농지가 필요하면 농지를 알아봐 준다든가, 집이 필요하면 집을 알아봐 주고, 무언가를 배우러 가고 싶을 때 어딜 가면 배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잘 알려주고 하는, 옆에서 소통하고 이제 그런 이웃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사실 정착률이 가장 높은 것 같더라고요. 서울 관악구민에서 충북 괴산군민이 된 오창학 씨를 만나면서 기농 기촌이 지역 소멸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농 기촌, 기여 기촌, 기산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뒷받침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HCN 뉴스 유수환입니다. 한국 전쟁 시기 고창 주민 수십 명이 좌익 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제62차 위원회를 열고 한국전쟁 발발 후 고창 주민 44명이 지방 좌익과 같은 적대 세력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창 주민 희생 사건에 대한 기록을 확인했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김만기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13일 열린 제403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형 난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현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난임 지원에 대해 소득 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검사당 30-40만 원이 드는 난임 진단 검사비와 미혼 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2조 원 투자가 약속돼 있는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장벽에 막혀 있다고 합니다. SK가 새만금 투자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수상 태양광 사업이 터덕이는 데다 새만금 산단 내 전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사업 철회 내지 타 지역 이전설 등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SK그룹은 2020년 11월 새만금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SK는 새만금의 투자 인센티브로 200메가와트의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약속받았지만 송변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아 3년여가 지났지만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송변전선로 공사를 두고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 개발청강 책임을 전가하는 핑퐁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순천군과 대한민국 사회공헌재단은 취약계층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과 자립청소년, 미혼모 가정, 다문화 가정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가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공헌재단은 국내 가구업체에서 책상과 식탁, 침대 등을 기부받아 이를 순천군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